네, 정치권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요, 역시나 표결을 앞두고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재명 테마주가 강하고요. 정책 테마주 안에서는 일자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생 테마를 저희가 전일에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탄력도가 다소 둔화된 반면에 일자리 취업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윌비스가 17.64%, 워낙 동전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조금 더 클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와 함께 창투사 대성창투도 15%의 상승을, 메가 MD는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1%가량의 오름세, IB금융도 3%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럼 보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유창희 본부장, 김민성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강하다, 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앞서 미니 산타랠리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어요. 과연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혹은 좀 고점을 갱신하면서 다음 주 이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못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상승할 것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한마디로 달리는 말에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월화수목은요, 낙폭과대주 노려보기라는 키워드가 전략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했습니다. 올라탈 만한 종목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는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화수목 상승,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을 주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낙폭과대가 찾는다라면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때 대장주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 2, 3분기 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분기에 또 꺾일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AI 시장이 거대 LLM 시장에서 약간 특화된 서비스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가 상당히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최대 수혜자는 네이버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그 네이버 쇼핑,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있는데, 그것을 가입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광고 버전을 공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넷플릭스를 해지했거나 혹은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네이버 플러스를 가입을 하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했을 때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새로운 가입자를 창출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내일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탄핵이 됐다고 해서 정책 이슈가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광고 수요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 19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9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 이창진 앵커가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네.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이렇게 헛돈 쓴다는 네. 게. 네. 한번 그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플러스 알파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네. 어제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에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따라잡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또 주도를 하면서 지속성 있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테마를 우리가 지금부터 선별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따라잡자. 저희 지난번에 정치 테마주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도 조금 전에 오리엔테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정치 테마주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중에서 뭐 이재명 테마가 대표적이지만 네. 테마로 어떤 종목 따라가 볼까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테마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좀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정치 테마가 끝나고 나선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산업군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네이버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역할로 대장 역할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부 기업들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좀 시세 측면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 클라우드랑 과거에 좀 사업을 같이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연관주로도 같이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테슬라에 탑재가 된다라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오피스 AI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 좀 최근 들어서 폴라리스 세원에 대한 좀 대규모 100억 가량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원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의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그룹 전체적으로 테슬라랑 좀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겠다라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이 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밸류체인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정치적인 모멘텀이 해소가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을 기반하거나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기업들의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앞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7,500원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5,200원대 라인은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유창희 본부장님 내가 먼저 네이버 이야기했다.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하려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0.33%가량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4%가량의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저항선이자 지지선이 될 수 있었던 2,500과 700을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급변한 종목도 볼게요. 일신석재와 인디에프, 카카오페이, 에이징랜드, 오리엔트 전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시세 급변주에는 남북경협주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남북경협주가 오늘장 좀 뜨거운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라고 말한 게 오전에 나온 뉴스예요. 네. 근데 오후에 갑자기 거래가 붙는 인디에프 같은 종목,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일단은 뭐 뒤늦게 좀 반응을 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면 뭐 아무래도 여권보다 야권 성향의 후보가 좀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한 2주 전쯤에 김정은과 한번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한번 했었죠. 네. 그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과연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좋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갑자기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서 여기서 생산이 재개가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일신석재 지금 상한가 유지가 되어 있는데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 네. 우리 테마주 좋아하시는 네. 김민성 매니저님은요? 저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상승은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기사가 나왔던 게 트럼프가 이제 좋은 계획이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좀 약속하겠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좀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자체가 워낙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모멘텀 규모는 파이가 좀 우리가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석재 내일도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다음 주 초반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여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핫이슈 종목 안에도요, 이 남북 경협주가 또 있긴 했습니다. 그중에 현대 엘리베이의 경우에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펼치면서 오늘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요. 주주 환원율 50% 밸류업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거의 뭐 장중 고가 살짝의 윗골이 단 상태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주 친환적인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멘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투심은 연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던 게 ROE를 15% 이상 달성을 하겠다. 27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으로 또 높여 가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우상향으로 좀 지속성 있게 좀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소식이라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성 있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참여하겠다는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협주가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합쳐지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발성보다는 이제 좀 연말까지는 지속성 있게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 명폐세까지는 좀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도 가능하다. 남북 경협 있고 여기도 우크라이나 재건 있고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졌다. 저희 시청자분도요. 와, 현대 엘리베이터 진짜 화끈하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동시에 오늘 핫이슈 종목에서 이 성광밴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믿고 보는 조선기자재 살짝의 그 부침은 있었지만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선주도 살짝 출렁였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성광밴드는 조선기자재 안에서도 유독 주가 상승 탄력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선주들이 11월 그 미국 대선 이후에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좀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 관련해서 성광밴드가 좀 단연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패권국, 한마디로 에너지를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NG선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광밴드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번에 증시가 반등을 줬을 때 대형주 중에서는 조선주가 제일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HD 현대그룹은 다 신고가를 갔었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하나엔진 등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주 동안 2만 원, 2만 1,000원 중심으로 행보하다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11월 달에 그 어느 종목보다 많은 월간 수익률을 보여준 성광밴드인데요. 신규 접구도 나는 가능해 보인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연일 올라와주고 있고요. 루닉과 금양, 네이버, 엔캠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양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8%가량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아쉬운 건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1,376억 원가량의 사우디 수출 소식인데 이 윗꼬리에 집중해 볼까요? 아니면 수주 소식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울까요? 저는 윗꼬리에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하향으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 소화를 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트리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좀 캐짐 현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아직까지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공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테슬라만 좋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테슬라가 상승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간다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흐름을 잘 방어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 자체가 테슬라랑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캐짐 현상이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되고 지금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캐짐 현상을 따로 풀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가 돼야지만 완벽한 좀 캐짐 현상이 풀어지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은 단발적인 시세가 나왔을 땐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전략이 좀 지금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의 아쉬운 윗꼬리에 나는 집중을 해보겠다. 현 구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빠르게 엔캠 볼게요. 현 구간에서는 8.39%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네. 악재가 있었나요? 뭐 악재는 따로 없었고요. 사실은 오늘 뭐 2차 전지가 증시가 반등을 주면서 그렇게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반등에 좀 제법 약했었던 게 2차 전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보여줘도 여전히 전기차 캐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익선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캠의 경우에도 현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등함에도 그 힘이 약하다라는 거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마감 동시 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51%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46%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시장 상승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오늘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막판에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매수로 포지션 전환하는 모습 살짝 보입니다. 가집대상에서 1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번에 그 탄핵소추안 표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시장 혹은 관망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요. 즉 예상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다 탄력도를 더 키우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볼까요, 김민석 매니저?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42% 정도면은 우리가 보합 정도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없이 그래도 오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에서는 이제 반도체라기보다는 바이오에 대한 대형주가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특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대형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총이 좀 낮고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주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있는 테마적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시작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 고려연은 또 10%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2차 전지 탑픽 종목들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의 마감은요? 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들어왔고요. 2차 전지는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1.5%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고 특히 오늘 주목할 수 있었던 건 엔터주들이에요. 엔터주들이 평균 한 4에서 5% 상승을 했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저점대에서 강한 상승 랠리가 화수목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이어가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중소형주가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1.44%의 상승 마감을 그와 달리 앞서 짚어본 것처럼 엔캠이 8% 넘게 하락했고요. JY펜터는 엔터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2%가량의 상승만 유지하면서 조금 아쉬운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는 또 어떤 재료를 미리 정리해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주 투자 재료로 유창희 본부장님은 탄핵 선고로 지연된 공연 행사가 재개되니까 엔터주를 주목해보자라는 거에 별점 3점을 주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도 똑같은 엔터주의 별점 3점 여기에 브로드컴의 대형 클라우드 새 곳과 맞춤형 AI 칩 개발 소식을 주목하자. 지금 AI는 네. 칩보다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다시 칩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요, 칩으로 돌아온다라기보다는 이제 브로드컴 이슈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만큼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이슈를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이제 칩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물리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여기에 대한 순환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AI 소프트웨어는 좀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에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엔터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이제 게임 컨텐츠도 좋았고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공연계 쪽은 사실은 최근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좀 미뤄지거나 취소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2016년에도 탄핵 전국 기간에 공연 행사가 다 취소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엔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정상적인 어떤 공연이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좀 매출 감소할 수 있었던 우려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조정 나왔던 부분들이 좀 반등 국면에 놓여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감안한다면 충분히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를 주목해야 된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엔터가 거의 매 코너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관심 뜨겁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서 김민성 매니저님은 그 AI 관련해서 브로드컴과 대형 클라우드가 손잡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소프트웨어인지 종목단에서 무엇을 보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좀 자세한 인사이트들을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일 이제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번 탄핵 이슈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온라인 강연회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밴드 오시면은 거기에 대한 링크도 이제 전달을 해서 자세한 인사이트 교육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온라인 강연회로 전환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감 고맙습니다.